도큐멘트의 사이즈는 100mm에 80mm로 설정을 해주고 컬러 모드는 CMYK 컬러를 사용을 합니다. 문제지 하단에 있는 출력 형태의 컬러 값을 이용해 컬러칩을 만들어 둔 상태이고요. 만들어준 컬러칩은 작업하기 편하도록 작업창 근처에 놓아두었습니다. 먼저 문자 효과부터 해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바에서 타입 툴을 선택해서 빈 공간 클릭, 문자 효과 1번 타이핑 해주세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글씨 끝내기 해주고 메뉴바의 윈도우, 하단에 있는 타입, 캐릭터 패널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서체는 아리얼 레귤러 서체, 폰트의 사이즈는 19포인트, 도구바의 아이드로퍼 툴 선택해서 컬러칩 추출해줍니다. 타입 툴을 선택을 해서 글씨의 세이프티 글씨만 클릭 앤 드래그로 블럭을 씌워주고 아이드로퍼 툴 이용해서 색상 다른 색상으로 변경해주세요. 하단에 있는 리본,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바에서 레탱귤 툴 선택을 하고 글씨가 감싸질 정도로 클릭 앤 드래그로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려준 직사각형은 선택 툴을 이용해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로 클릭 앤 드래그, 카피를 해주고 카피된 이미지는 오른쪽에 있는 바운드 포인트를 왼쪽으로 밀어서 짧은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레탱귤 툴 다시 선택할 거고요.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 앤 드래그, 정사각형을 만들어주고 다시 셀렉션 툴 이용해서 Shift 키를 눌러서 회전, 마름모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마름모 형태의 사각형은 짧은 직사각형 위에 얹어주고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얼라인 패널에서 버티컬 얼라인 센터 한번 눌러주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면을 쪼개주세요. 오른쪽 우클릭해서 언그룹, 그룹 해지까지 해줍니다. 오른쪽에 필요한 이미지는 남겨주고 나머지 필요없는 이미지는 삭제해줍니다. 만들어둔 리본 꼬리와 직사각형은 출력 형태와 비슷하도록 위치를 시켜주세요. 레이어의 순서도 변경해줍니다. 리본 꼬리의 길이가 길거나 짧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이용해서 오른쪽에 있는 앵커 포인트 2개만 같이 선택을 하고 방향키로 길이감을 조정을 해줍니다.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구바에서 펜 툴을 선택을 하고 직사각형 왼쪽 하단에 앵커 포인트 한번 클릭, 리본 꼬리의 오른쪽 하단에 앵커 포인트 한번 클릭, Shift 키를 눌러서 위쪽으로 한번 클릭을 해주고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옵니다. 면으로 만들어주고 그려준 이미지는 아이드로퍼 툴 이용해서 색상 추출해주세요. 왼쪽 하단에 있는 꼬리, 이렇게 2개는 같이 선택해서 오른쪽 눌러서 그룹을 지정을 해주고 리본의 꼬리를 선택을 하고 도구바에서 리플렉트 툴을 한 번만 클릭을 해줍니다. 컨트롤 Y, 아웃라인만 볼 수 있는 창으로 변경을 해주고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직사각형의 가운데 점을 클릭을 해서 중심점을 변경해주세요. 버티컬 선택, 카피 눌러줍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Y를 눌러서 작업창으로 변경해주세요. 컬러칩 중에 선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도구바에서 라인 세그멘트 툴을 선택을 해줍니다. Shift를 눌러서 가로 방향으로 직선을 하나 그어주고 그어준 직선은 스트록 패널에서 대시드 라인을 체크를 해주세요. 대시의 길이는 5포인트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 이용해서 점선으로 만들어진 선을 Alt 클릭 앤 드래그로 카피해주고 점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복사해서 알맞게 넣어주세요. 그려준 리본은 다 같이 선택을 하고 그룹을 지정을 해 놓습니다. 글씨를 상단에 얹어주고 글씨를 얹어줬을 때 직사각형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짧다면 이 부분도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오른쪽 부분만 다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방향키 조절해서 길이감 맞춰주세요. 글씨와 리본의 이미지는 다 같이 선택을 하고 얼라인 패널에서 허리전탈 얼라인 센터 눌러주고 오른쪽 우클릭해서 그룹도 지정을 해 놓습니다. 이번에는 불의 모양도 펜툴로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 선택해서 이미지 하나만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려준 이미지는 외곽이 거친 부분이 생겼다면 도구바에서 스무스 툴을 선택을 하고 앵커 포인트 살짝 조정을 해줍니다. 수정을 할 때에는 스무스 툴 또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수정을 완료를 해주고 아이드러퍼 툴 이용해서 색상 추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에서 윈도우, 그라디언트 패널을 활성화시켜 주세요. 그라디언트의 타입 부분은 레디얼 포인트를 설정을 해주고 슬라이더 바 가운데에 있는 마름모 형태의 아이콘을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서 색상이 출력 형태와 비슷해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소방관의 이미지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바에서 일리스 툴 선택을 해주고 타원형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이용해서 하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만 선택해서 살짝 위로 잡아당겨 줍니다. 펜 툴을 이용해서 선으로만 머리카락으로 쪼개져야 되는 부분을 그림을 그려주세요. 도구바에서 셀렉션 툴 선택해서 다같이 선택합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눌러주세요. 도구바에서 일러스트 툴 선택해서 타원형으로 볼터치 부분을 그림을 그려주세요. Alt 클릭 앤 드래그로 카피시켜서 왼쪽에도 놓아줍니다. 그려준 이미지는 다같이 선택해서 Alt 클릭 앤 드래그로 동일하게 복사를 해주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오른쪽 우클릭해서 언그룹, 그룹 해지도 해주세요. 필요한 이미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볼터치 이미지 오른쪽 눌러서 그룹 한번 지정을 해주고 알맞게 놓아주세요. 아이드러퍼 툴 이용해서 색상 넣어주세요. 도구바에서 일리스 툴 선택해서 타원형으로 눈도 그림을 그려줍니다. 먼저 컬러 칩에서 코와 입의 색상 선택을 해주고 도구바에서 스왑을 시켜주세요. 펜 툴 이용해서 선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스트로크 올려서 두께감을 넣어줄 거고 일리스 툴 이용해서 타원형을 그려주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이용해서 상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 딜리트 삭제해줍니다. 입 모양도 넣어주세요. 코와 입은 다중 선택을 해서 메뉴바에서 오브젝트 익스펜드 눌러서 면으로 변경해줍니다. 그려준 얼굴 형태는 같이 선택해서 그룹 지정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모자도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바에서 일리스 툴 선택해서 타원형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그려준 타원형은 Alt 클릭 앤 드래그 카피를 해서 면색은 없게끔 설정을 해주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이용해서 상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만 삭제해줍니다. 곡선을 만들어준 이미지를 모자 부분 상단에 올려서 디바이드가 될 수 있게끔 깊이감 조정을 해주세요. 그려준 이미지는 다같이 선택해서 얼라인 패널에서 허리전탈 얼라인 센터 한번 눌러주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눌러서 면을 쪼개주세요. 언그룹도 해줍니다. 하단에 필요없는 이미지는 삭제를 해줄 거고 모자 상단에 있는 부분이 조금 너무 좁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만 선택해서 살짝 위로 늘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리스트 이용해서 하단에 챙 부분을 타원형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레이어의 순서도 알맞게 변경해주세요. 하단에 있는 부분은 앞쪽이 조금 넓어야 되기 때문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이용해서 하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만 살짝 아래로 내려서 너비감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부분은 앵커 포인트 선택해서 살짝 아래로 조정을 해주세요. 더 좁아질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모자는 같이 선택해서 메뉴바에서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 클릭을 해주세요. 옵셋의 너비를 1mm 정도 확장을 시킬 거고 OK 눌러줍니다. 각각 색상 알맞게 넣어줍니다. 모자의 하단 부분에 높이감이 조금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밝은 색상을 가진 안쪽에 있는 이미지, 하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만 하나 선택을 해주고 살짝 위쪽으로 잡아당겨서 너비감 지정을 해주세요. 펜 툴 이용해서 안전모의 위쪽 추가적으로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바에서 폴리건 툴 선택을 해주고 빈 공간 클릭, 사이즈 부분은 3으로 적어주고 OK 눌러줍니다. 삼각형을 만들어주고 그려준 삼각형은 Shift를 눌러서 회전시켜서 거꾸로 뒤집어주세요. 크기 설정해 줄 거고요. 그려준 삼각형은 모서리가 좀 둥글 수 있도록 메뉴바의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라운드 코너 선택을 해줍니다. 레디오 값을 이용해서 모서리가 둥글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OK 눌러주고 메뉴바에서 오브젝트,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눌러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확장을 시켜주세요. 선의 테두리와 가운데가 분리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유나이트를 하나로 흡수도 해줍니다. 한 덩어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아이드로퍼 툴 이용해서 색상 추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서리가 너무 동그랗게 변형이 되었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만 살짝 아래로 내려서 샤프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려준 이미지는 같이 선택해서 그룹 한번 지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설정해서 위치도 얹어 놓아 주세요. 머리 부분만 언그룹을 해서 머리카락은 잘 보일 수 있도록 위치 조정해 줍니다. 이번에는 몸통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바에서 펜툴을 선택을 하고 펜툴로 몸통의 형태를 그림을 그려줍니다. 펜툴로 면색은 없게끔 선만 남겨서 가운데 부분 선으로 지나가 주세요. 이미지는 같이 선택을 하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면 분할을 해줍니다. 언그룹 해줄 거고요. 뒤로 갈 수 있게끔 위치도 해놓겠습니다. 다시 펜 툴 이용해서 면색은 없게끔 선으로만 왼쪽에 노란색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선으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왼쪽에 있는 면과 선 두 개는 Alt 클릭 앤 드래그 카피를 해주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오른쪽 눌러서 언그룹도 해줍니다. 가운데 필요한 이미지만 이미지 위에 얹어줄 거고 필요 없는 선과 면은 삭제를 해주세요. 이 면은 Alt 클릭 앤 드래그 리플렉트 툴 더블 클릭 버티컬 선택 OK 눌러줍니다. 오른쪽과 맞춰서 크기는 강제로 크게 키워주거나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너비감 조정해서 넣어주세요. 각각 아이드로퍼 툴 이용해서 색상을 추출을 해줄 건데 먼저 몸통의 부분은 같이 면을 선택을 해주세요. 아이드로퍼 툴 이용해서 스트로크의 컬러치 먼저 선택을 해줄 거고 면색이 앞에 튀어나올 수 있게끔 위치를 해두고 Shift 키를 눌러서 붉은색의 면 색상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려준 이미지는 선이 이미지, 패스 외곽에 붙을 수 있도록 뒤에 있는 몸통의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얼라인 스트로크를
Align Stroke to Outside를 선택을 해주세요. 바깥쪽에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미지는 강제로 치부시켜서 알맞게 변형해주세요. 컬러 칩에서 선 먼저 클릭을 해주고 펜 툴을 이용해서 곡선으로 안쪽에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려준 선은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시드 라인 점선으로 변경해주세요. 몸통 한번 다같이 선택해서 그룹 지정을 해줄 거고 나머지 팔과 손도 펜 툴 이용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머리카락은요, 끝부분이 둥글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연필 툴 이용해서 저는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미지에 알맞게 조정을 해줍니다. 일리스트 이용해서 배경, 타원형으로 그림을 그려줄 거고 아이드러퍼 툴 이용해서 색상 추출해 줄게요. 그려준 이미지 알맞게 배치시켜 줍니다. 그려준 이미지 이상 없다면 작업창에 이미지만 남겨주고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삭제를 해주세요. 메뉴바의 파일, 세이브 눌러서 저장해줍니다. 도큐멘트 사이즈는 160mm에 120mm로 설정을 해주고 컬러 모드는 CMYK 컬러를 설정을 해줍니다. 문제지 하단에 있는 출력 형태의 컬러 값을 이용해 컬러 칩을 만들어 둔 상태이고요. 만들어둔 컬러 칩은 작업창 근처에 두어서 작업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먼저 문자 효과 1번 타이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바에서 타입 툴을 선택해서 빈 공간 클릭, 문자 효과 1번 타이핑 해주세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글씨 끝내기 해주고 옵션 바에 있는 파라그래프는 가운데 정렬, 문단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해줍니다. 메뉴 바에서 윈도우, 하단에 있는 타입, 캐릭터 패널 활성화 시켜주고 서체는 궁서체, 폰트의 사이즈는 10포인트, 129의 숫자만 타입 툴로 클릭 앤 드래그, 블럭을 씌워주고 폰트의 사이즈를 20포인트로 조정을 해줍니다. 아이드러퍼 툴 이용해서 색상 추출해주세요. 다시 한번 타입 툴 선택해서 빈 공간 클릭, 문자 효과에 2번 타이핑 해줍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서 글씨 끝내기 해주고 서체는 타임스 뉴 로만 레귤러 서체, 폰트의 사이즈는 10포인트, 아이드러퍼 툴 이용해서 색상 추출해줍니다. 먼저 패턴으로 쓸 사이렌의 이미지부터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바에서 라운디드 레탱글 툴 선택해서 클릭 앤 드래그로 그리고 있는 중에 키보드 방향키 위를 여러 번 눌러주게 되면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 수가 있고 그려준 이미지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이용해서 하단에 있는 앵코 포인트 선택해서 딜리트 삭제해줍니다. 오른쪽 눌러서 조인 선을 이어주고 레탱글 툴 선택해서 하단에 직사각형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아래 부분에도 직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왼쪽 하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는 왼쪽으로 여러 번 밀어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도 오른쪽으로 잡아당겨서 사다리꼴 모양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이미지는 보기 좋게 얹어주고 다같이 선택해서 얼라인 패널에서 허리전탈 얼라인 센터 눌러서 가운데 정렬해주세요. 그려준 이미지는 다같이 선택해서 Alt 클릭 앤 드래그 카피를 해주고 메뉴바의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 눌러줍니다. 옵셋의 너비는 1mm로 조정을 해주고 조인스 부분은 미터로 변경해주세요.
OK 눌러줍니다. 빈 공간 클릭해서 다시 한번 전체 감싸서 선택해주세요.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하나로 흡수해줍니다.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먼저 상단에 있는 라운디드 레탱규트 모양을 Alt 클릭 앤 드래그 카피를 해줍니다. 카피된 이미지는 같이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언그룹 해주세요. 왼쪽에 필요 없는 이미지는 삭제해줍니다. 다시 직선 툴 이용해서 짧게 그림을 그려줄 거고 짧은 직사각형의 면과 같이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이번에는 사선 방향으로 클릭 앤 드래그 직선을 그려주고 그려준 직선과 하단에 있는 사다리꼴 모양의 이미지 같이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눌러줍니다. 라운디드 레탱규트 이용해 안쪽에 얇은 직사각형도 하나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려준 이미지는 아이드러퍼 툴 이용해서 각각 색상 추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선택해서 그룹 한번 지정을 해주고 오른쪽에 있는 사이렌과 왼쪽에 있는 이미지 같이 선택해서 얼라인 패널에서 허리전탈 얼라인 센터, 버티컬 얼라인 센터 눌러서 가운데 정렬해 줍니다. 다같이 선택해서 그룹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감 조금 조정해 줄게요. 성냥, 이미지도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바에서 펜트 이용해서 불꽃 모양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부분적으로 다이렉트 셀렉션이나 연필 툴 이용해서 수정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불꽃의 이미지는 Alt 클릭 앤 드래그 카피해주고 Shift 눌러서 줄여서 하단에 좀 놓아주세요. 성냥의 이미지는 직사각형 툴 이용해서 세로 방향으로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주고 카피를 해줍니다. 너비를 얇게 조정을 해주세요. 일리스트 이용해서 타원형도 그려줍니다. 타원형은 성냥개비의 사각형은 그룹을 먼저 지정을 해놓고 타원형은 같이 선택해서 허리전탈 얼라인 센터 눌러서 가운데 정렬도 해줍니다. 길이감 조정해주세요. 아이드러퍼 툴 이용해서 색상 추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려준 이미지는 다같이 선택해서 그룹 지정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크기에 알맞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화기의 이미지도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화기의 이미지는 라운디드 레탱규트 이용해서 클릭 앤 드래그 하단에 있는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조정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있는 중에 키보드에서 방향키 위나 아래를 조정을 하면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더 둥글어야 되기 때문에 일리스트 이용해서 타원형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림을 그려줄 때 직사각형의 폭과 같을 수 있도록 너비 설정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려준 타원형과 직사각형을 같이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하나로 흡수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라운디드 레탱규트 이용해서 하단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그림을 그려주고 같이 선택해서 얼라인 패널에서 허리전탈 얼라인 센터 한번 눌러줍니다. 하단에 타원형으로 디바이드가 돼야 되는 부분에 원을 그려줍니다. 같이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언그룹, 아래에 필요 없는 이미지는 삭제해주세요. 레이어의 순서 알맞게 놓아주고 높이감도 조정해줍니다. 일리스트 이용해서 타원형 길쭉하게 그려주고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상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 삭제해주세요. 면색은 없게끔 선색만 남게끔 만들어주고 이미지 분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 곡선을 넣어줍니다.
이미지가 조금 더 길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만 방향키 위로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려준 이미지는 다 같이 선택해주세요. 얼라인 패널에서 허리전털 얼라인 센터 눌러서 가운데 정렬해 줄 거고, Alt 클릭 앤 드래그로 카피해 줍니다. 하단에 있는 부분은 지워주시고, 이미지는 다 같이 선택해 주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눌러주세요. 언그룹, 그룹 해지를 해줍니다. 필요한 띠 부분만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이 부분만 그룹 한번 지정을 해 놓을 거고, 이 부분은 왼쪽에 있는 도형 같이 선택해 줍니다. 얼라인에서 horizontal align left 좌측 정렬 한번 해서 딱 맞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필요 없는 이미지들은 삭제해 주세요. 손잡이 부분을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바에서 펜 툴을 선택하고 손잡이 부분 그림을 그려주세요. 위쪽도 그림을 그려줍니다. 거친 부분은 스무스 툴이나 연필 툴 이용해서 수정을 좀 더 해줍니다. 위치 알맞게 놓아줄 거고요. 원을 그려주세요. 라인 세그멘트 툴로 선 그려주고, 같이 선택해서 얼라인 패널에서 버티컬 얼라인 센터,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눌러줍니다. 동그라미와 네모 이용해서 안에 있는 액세서리도 그림을 그려주세요. 같이 선택해서 얼라인 패널에서 허리전털 얼라인 센터,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하나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 하나 그려줄 거고, 정렬을 시키기 위해서 안쪽에 그린 부분은 그룹을 한번 지정을 해줘야 되고, 같이 선택해서 얼라인 패널에서 허리전털 얼라인 센터, 버티컬 얼라인 센터 눌러줍니다. 라운디드 레탱글 툴 이용해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하나 만들어주고,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오른쪽에 있는 앵커 포인트 삭제, 오른쪽 우클릭해서 조인 눌러주세요. 호수는 펜 툴 이용해서 선으로만 좀 작업을 하겠습니다. 선으로 곡선을 그려주세요. 거친 부분이 있다면 스무스 툴이나 연필 툴 이용해서 앵커 포인트 수정해서 부드럽게 연결을 시켜주고, 스트로크를 올려서 두께감을 지정을 해주세요. 선으로 그려진 부분은 면으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뉴바에서 오브젝트, 익스펜드 눌러서 확장시켜줍니다. 레탱글 툴 선택해서 사각형 그려주고,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양쪽 하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 잡아당겨서 형태적인 거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카피합니다. Shift 눌러서 축소해 줄 거고요. 모양 비슷하게 변형해 줍니다. 상단에 있는 안전핀도 그림을 그려줄게요. 아이드로퍼 툴 이용해서 그려준 이미지 각각 색상 추출해줍니다. 먼저 호수를 선택을 해주세요. 아이드로퍼 툴 이용해서 선부터 추출을 해줄 거고, 도구바에서 면색이 앞으로 튀어나온 상태에서 Shift 눌러서 짙은 회색의 면을 클릭해서 추가적으로 색상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작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의 윈도우, 스와치 패널을 활성화 시켜주세요. 사이렌의 이미지, Alt 클릭 앤 드래그로 카피를 해주고, Shift 눌러서 작게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약간 회전을 시켜서 놓아주세요.
사이렌의 이미지는 클릭 앤 드래그 드랍을 스와치 패널의 빈 공간에 놓아주고 작업창인 빈 공간 클릭, 사이렌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줍니다. 레이어 속에 들어가 줄 거고 네임 부분에 사이렌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백을 조금 늘려주고 싶다면 사이즈 타이틀 아트 선택을 해줍니다. H 스페이싱, V 스페이싱의 값을 늘려주세요. ESC 2번 눌러서 빠져나오고 소화기에 패턴이 들어가야 되는 면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룹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룹 해지해주고 선택을 해주세요. Ctrl C, Ctrl F 복사한 부분을 이미지 앞에 붙여넣기를 해줄 거고 스와치 패널에서 패턴 아이콘 클릭을 해줍니다. 도구바에서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스케일 팝업 창이 활성화되면 옵션 부분에 있는 트랜스폼 오브젝트는 체크 해지, 트랜스폼 패턴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사이즈를 조정을 해줍니다. 도구바에서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해서 무브 창을 활성화시켜주고 포지션 값을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세요. 허리전탈과 버티컬 조정해서 위치에 알맞게 놓아줍니다. 이때에도 옵션 부분에는 트랜스폼 패턴만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글씨는 얹어주세요. 그리고 글씨의 폰트 사이즈에 맞게끔 이미지를 크기 조정을 해주세요. 이때 글씨의 폰트 사이즈는 달라지면 안 됩니다. 브러쉬 작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작업은 먼저 컬러 칩에서 선을 선택을 해서 선 3개 색상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펜 툴 이용해서 선을 그려주세요. 그려준 선은 메뉴바의 윈도우, 브러쉬, 패널 활성화시켜주고 하단에 있는 브러쉬 라이브러리 메뉴 클릭, 아티스틱 초크처클 펜슬 선택해줍니다. 오른쪽 리스트 옵션 아이콘 클릭, 리스트 뷰 선택을 해주고 차콜 필더를 선택을 해주세요. 선은 Alt 클릭 앤 드래그, 카피해서 놓아줍니다. 만들어준 이미지는 다같이 선택해서 그룹 지정해주세요. 이번에는 모자 부분도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는 펜 툴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도구바에서 펜 툴을 선택하고 형태의 이미지, 외곽의 큰 형태만 확인해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나 연필 툴을 이용해서 수정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따로 그림을 그려도 되고 저처럼 크게 외곽의 형태를 그리고 나서 디바이드 해도 괜찮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미지의 원도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얹어줄 거고요. 글씨의 크기에 맞춰서 이미지 크기 조정을 해줄게요. 그림을 그려주고 모자에 뒤에 있는 부분을 Alt 클릭 앤 드래그 카피해 줄 거고요. 화재 신고 119 글씨 뒤에 있는 작은 원도 Alt 클릭 앤 드래그로 카피를 해둡니다. 펜 툴 이용해서 면색은 없게끔 선색만 있게끔 설정을 해주고 디바이드 돼야 되는 부분에 선으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글씨는 잠깐 치워놓도록 할게요. 우리가 쪼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먼저 선 2개, 그려준 선 2개와 뒤에 있는 큰 모자, 그리고 안쪽에 작은 원, 이렇게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눌러서 쪼개기 해주고 오른쪽 우클릭해서 언그룹, 그릇 해지도 해줍니다. 각각 색상 아이드로퍼트 이용해서 넣어주세요. 레이어의 순서도 알맞게 정리를 해주세요. 좀 전에 킵해뒀던 이미지는 아이드로퍼트 이용해서 색상 추출해줄 거고, 이 색은 오페시티는 60%로 조정이 되어져 있는 색이었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2개, 이미지 위에 있는 부분은 그룹을 한번 지정을 해 놓을 거고,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 투명도가 들어간 동그라미와 같이 다중 선택으로 온라인 패널에서 오른쪽 정렬, 탑 정렬 해줍니다. 이 색은 색상이 조금씩 한 단계씩 진해야겠네요. 위쪽에 있는 색상은 주황색, 아래에 있는 색상은 진한색. 그리고 위에 있는 클리핑의 이미지는 복사해서 출력 형태의 이미지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성냥개비는 2개를 그룹을 지정을 해 놓습니다. 킵해놨던 우리 이미지는 제일 상단으로 올려주세요. 컨트롤 쉬프트 대괄호 닫기. 먼저 모자의 이미지와 아래에 있는 색상이 들어가져 있는 면은 쉬프트 눌러서 다중 선택해주고, 진한 컬러가 들어가져 있는 면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줍니다. 기준점을 이 부분으로 선택을 해준 거였고, 우측 정렬, 바텀 정렬 해서 이미지에 딱 맞게끔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이미지랑 성냥개비의 이미지만 2개만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오른쪽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클리핑 마스크 적용을 해줍니다. 화재 신고라는 글씨는요, 제일 상단에 위치해 놓도록 할 거고, 이미지는 다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그룹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룹으로 지정을 해놓은 모자의 이미지는 선택을 해주고, 메뉴바의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드롭 섀도우 선택을 해줍니다. 드롭 섀도우의 옵션 값을 이용해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OK를 눌러주세요. 전체적으로 이미지 크기와 여백 설정 맞춰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크기와 여백을 설정을 한 후에 주변에 필요없는 이미지는 삭제를 해줍니다. 메뉴바의 파일, 세이브 눌러서 저장해주세요. 도큐멘트의 사이즈는 210mm에 297mm로 설정을 해주고, 컬러 모드는 CMYK 컬러를 설정을 합니다. 문제지 하단에 있는 출력 형태의 컬러 값을 이용해 컬러 칩을 만들어 둔 상태이고요. 컬러 칩은 작업하기 편하도록 구분지어서 작업창 근처에 놓아두었습니다. 문자 효과부터 해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바에서 타입 툴을 선택해서 빈 공간 클릭, 문자 효과 1번 타이핑 해주세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글씨 끝내게 해주고, 메뉴바의 윈도우, 하단의 타입, 캐릭터 패널 활성화 시켜줍니다. 서체는 아리얼 볼드체, 폰트의 사이즈는 65포인트, 아이드로퍼트 이용해서 색상 추출해주세요. 글씨는 메뉴바의 와프 텍스트 아이콘 클릭을 해줍니다. 스타일은 아크 어퍼 선택을 해주고, 밴드 부분 조정해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도구바에서 타입 툴 선택해서 빈 공간 클릭, 문자 효과의 2번 타이핑 해줍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서 글씨 끝내게 해주고, 서체는 아리얼 볼드체, 폰트 사이즈는 45포인트, 아이드로퍼트 이용해서 색상 추출해주세요. 옵션 바의 와프 텍스트 아이콘 클릭, 스타일은 아크 로어 선택을 해줍니다. 밴드 부분 조정해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도구바에서 다시 한번 타입2 선택해서 빈 공간 클릭, 문자 효과의 세 번째 타이핑 해줍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서 글씨 끝내기 해주고 서체는 도듬체, 폰트의 사이즈는 20포인트, 아이드로퍼트 이용해서 색상 추출해주세요. 작업된 글씨는 작업창 근처에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심볼의 이미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구바에서 라운디드 레탱규트 선택을 해줍니다. 클릭 앤 드래그로 직사각형 하나 만들어주고 도구바에서 프리 트랜스폼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바운드 박스의 포인트에 클릭을 해주고 바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잡아당겨주세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선택해서 하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 2개만 삭제를 해줍니다. 오른쪽 눌러서 조인, 선 있기를 해주고 레탱규트 선택해서 클릭 앤 드래그로 직사각형을 길게 그려주세요. 작업할 때에는 컨트롤 Y 눌러서 오른쪽 포인트에 맞물릴 수 있도록 위치 설정 꼼꼼하게 해줍니다. 컨트롤 Y 눌러서 다시 작업창으로 돌아와주고 레탱규트 이용해서 위쪽에 직사각형 하나 더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려준 직사각형은 아래에 있는 직사각형과 같이 Shift 눌러서 다중 선택해주고 얼라인 패널에서 좌측 정렬 한번 눌러줍니다. 레이어를 합치기 전에 상단에 있는 왜곡시켰던 모양은 Alt 클릭 앤 드래그로 카피를 해주고 하단에 있는 부분은 다 같이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하나로 흡수해주세요. 이때 왼쪽에 길이가 조금 짧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이용해서 길이감 조정해줍니다. 복사해둔 이미지는 창문의 이미지로 사용을 할 거고 크기 조정해서 알맞게 놓아주세요. 강제로 찌부시켜서 크기 형태 변경해도 괜찮습니다. 도구바에서 라운디드 레탱규트 선택해서 얇은 직사각형 세로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Alt 클릭 앤 드래그로 카피 하나 해주고 컨트롤 D를 여러 번 눌러서 11개의 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각 너비를 지정을 해줄 거고요. 상단에 라운디드 레탱규틀은 다 같이 선택을 해서 얼라인 패널에서 두 번째에 있는 디스트리뷰트 오브젝트에서 허리전탈 디스트리뷰트 센터를 한번 눌러줍니다. 균등 정렬해 줄 거고요. 다시 한번 라운디드 레탱규트 이용해서 가로 방향으로 얇은 직사각형 만들어주세요. Alt 클릭 앤 드래그로 카피해줍니다. 그려준 사각형은 다 같이 선택해서 그룹을 지정해주세요. 레탱규트 이용해서 직사각형으로 이미지 넣어주고 필요한 액세서리, 그림을 그려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부분은 도구바에서 라운디드 레탱규트 선택해서 클릭 앤 드래그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려주는데 그리고 있는 중에 키보드 방향키 위를 여러 번 눌러주게 되면 둥근 정도를 깊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이용해서 오른쪽에 있는 앵커 포인트만 선택, 오른쪽 우클릭해서 조인, 선 이어주세요. 크기 조정해서 위치 알맞게 놓아줍니다. 직사각형으로 상단에 있는 비상등도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미지 복사해서 Shift 눌러서 세워서 비상등 만들어주세요. 길이감이 길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이용해서 하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만 선택해서 조정을 해줍니다. 같이 선택해서 얼라인 패널에서 허리존탈 얼라인 센터 한번 눌러주세요. 바퀴의 이미지는 안쪽에 있는 작은 원을 먼저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그림을 그려줄 거고 Alt 클릭 앤 드래그로 하단에 카피해주고 카피된 이미지는 살짝만 키워서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개의 이미지가 회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려준 동그라미 2개 같이 선택해서 얼라인 패널에서 허리존탈 얼라인 센터 한번 눌러줍니다. 상단에 있는 동그라미 선택해주고 로테이트 툴 한 번만 클릭, 컨트롤 Y, 아웃라인에서
하단에 있는 동그라미의 가운데 Alt 클릭을 눌러서 기준점을 변경해줍니다. 앵글 값에 360, 나누기 8 적어주고 카피 눌러주세요. Ctrl D를 여러 번 눌러줍니다. 다시 Ctrl Y를 눌러서 작업창으로 돌아와주고 가운데 필요없는 이미지 삭제해주고 그려준 8개의 원은 그룹 한번 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리스트 이용해서 원 하나 그려줄 거고요. Alt 클릭 앤 드래그 카피해서 확장시켜서 뒤에다가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려준 이미지는 다같이 선택해서 Horizontal Align Center, Vertical Align Center 눌러서 가운데 정렬해줍니다. 사이드 미러는 일리스트 선택해서 Shift 눌러서 원 하나 그려주고 Direct Selection Tool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앵커 포인트 삭제, 오른쪽 눌러서 Join, 선 있기를 해주고 위치 넣어주세요. 창문에 있는 빛은 일리스트 이용해서 얇게 그려줍니다. 타원형으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각각 아이드로퍼 툴 이용해서 색상 추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퀴의 이미지는 그룹을 지어놓고 Alt 클릭 앤 드래그로 복사해서 놓아주세요. 그려준 심볼의 이미지는 다같이 선택해서 그룹 지정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배경부터 해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탱귤 선택을 해줄 거고 빈 공간 클릭, 위드 값은 210, 하이트 값은 297, 아이드로퍼 툴로 색상 추출해줍니다.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툴은 아트보드 선택을 해주고 Horizontal Align Center, Vertical Align Center 눌러서 가운데 정렬해주세요. 컬러 칩에서 색상이 변경되어야 되는 색상 선택을 해줍니다. 도구바에서 메쉬 툴을 선택을 해주고 색상이 변경되어야 되는 부분에 클릭해주세요. 컨트롤 숫자 1을 눌러서 방해받지 않도록 잠가놓고 구름의 형태도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리스트 선택해서 Shift 눌러서 원을 하나 그려주세요. 아이드로퍼 툴 이용해서 색상 추출해줄 거고 선택 툴로 Alt 클릭 앤 드래그 카피를 해서 출력 형태의 구름의 형태처럼 만들어주세요. 구름의 한 덩어리는 다같이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하나로 흡수해줍니다. 하단에 있는 구름도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채워져야 되는 부분은 레탱귤 툴 이용해서 면 채워주세요. 상단의 이미지는 제외하고 하단에 있는 이미지는 다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하나로 흡수해줍니다. 아이드로퍼 툴로 색상 추출해줄 거고 다시 한번 하단에 있는 부분도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라디언트를 적용한 구름의 이미지는 선택해서 도구바에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해줍니다.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클릭 앤 드래그 그라디언트의 방향 알맞게 넣어주세요. 그려준 구름의 이미지도 다같이 선택해서 잠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숫자 1을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소방관의 이미지를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레탱귤 툴 이용해서 클릭 앤 드래그로 얼굴 형태의 그림을 그려줄 거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이용해서 중앙에 있는 앵커 포인트 2개만 선택해서 조금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각각 앵커 포인트는 하나씩만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좀 밀어줄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앵커 포인트 하나는 왼쪽으로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형태의 느낌이 나타나도록 앵커 포인트를 조정해서 그림을 완성해줍니다.
각이 진 부분이 있다면 스무스 툴이나 연필 툴을 이용해서 매끄럽게 변경해줘도 좋습니다. 일리스트 이용해서 타원형 그림을 그려주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 삭제, 오른쪽 눌러서 조인 눌러주세요. 일리스트 선택해서 타원형 아래에다 넣어주고 같이 선택해서 허리전털 얼라인 센터 한번 눌러주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클릭해줍니다. 오른쪽 눌러서 언그룹, 그룹 해지해주고 하단에 있는 부분은 삭제해주세요. 이미지 같이 선택해서 크기 조정해서 알맞게 위치시켜줍니다. 일리스트 이용해서 눈도 그림을 그려주세요. 우선 눈은 한쪽만 그림을 그려주고 색상 넣어서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볼터치의 형태도 하나만 그림을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레탱규트 선택해 줄 거고 클릭 앤 드래그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려주는데 너무 동그랗지 않게끔 살짝 위에 판판할 정도를 모서리의 깊이감을 조정을 해주세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방향키 위나 아래를 조정하면 모서리 둥금 정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하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만 선택해서 딜리트, 삭제해주고 오른쪽 눌러서 조인, 선 이어주세요. 라운디드 레탱규트 이용해서 가로 방향으로 얇은 직사각형도 그림을 그려줍니다. 같이 선택해서 얼라인 패널에서 허리전털 얼라인 센터, 가운데 정렬해주고 모자의 이미지는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하나로 흡수해줍니다. 직사각형 툴 이용해서 액세서리 그림 그려주세요. 이미지를 얹어줄 때에는 컨트롤 Y 눌러서 좀 꼼꼼하게 작업을 해줍니다. 라운디드 레탱규트 이용해서 클릭 앤 드래그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그림을 그려주고 하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 선택, 딜리트, 삭제, 오른쪽 눌러서 조인 눌러줍니다. 일리스트 선택해서 타원형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이용해서 상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 삭제, 컨트롤 J를 눌러서 조인 시켜주세요. 위치 얹어 놓아줍니다. 복사해서 아래도 놓아주세요. 아래에 있는 부분은 좀 작게 그림을 그려줘야겠네요. 같이 선택해서 얼라인 패널에서 허리전털 얼라인 센터 눌러줍니다.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흡수시켜주세요. 위치 알맞게 놓아줍니다. 이미지는 아이드러퍼 툴 이용해서 색상 추출해줍니다. 얼굴은 선택해서 도구바에서 선색을 선택해서 앞으로 위치를 시켜주고 아이드러퍼 툴 선택해서 컬러칩에서 선의 색상을 클릭을 해줍니다. 옵션 바에 있는 스트로크의 두께는 2포인트를 지정해주세요. 펜 툴 이용해서 머리카락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 이용해서 뒤에 모자 하나만 그림을 그려주세요. 레이어의 순서는 얼굴 뒤로 갈 수 있게끔 조정을 해줍니다. Alt 클릭 앤 드래그 카피해주고 도구바에서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 버티컬 선택, OK 눌러주세요. 그려준 이미지는 다같이 선택해서 그룹 지정을 해놓습니다. 펜 툴 이용해서 목 이미지 그림을 그려주고 아이드러퍼 툴 이용해서 얼굴의 색상을 클릭을 해주세요. 스트로크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레탱글 툴 선택해서 클릭 앤 드래그 사각형 그려주고
그려준 사각형은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가운데 쪽으로 조금 모아줍니다. 일리스트 선택해서 타원형 그려주고, 그려준 타원형은 면색 없게끔 선색만 있게끔 해주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만 삭제, 곡선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려준 곡선은 사각형 위에 얹어놓고 Alt 클릭 앤 드래그, 카피도 해줍니다. 다같이 선택해서 얼라인 패널에서 허리전탈 얼라인 센터,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오른쪽 우클릭해서 언그룹, 그룹 해지도 해줄 거고, 가운데 있는 면만 남겨주고 나머지 삭제해줍니다. 대략적으로 크기 설정해 줄 거고요. 이 이미지는 도구바에서 라인 세그멘트 툴 선택해서 Shift 눌러서 세로 방향으로 선을 그어주고, 다같이 선택해서 얼라인 패널에서 허리전탈 얼라인 센터 눌러서 가운데 정렬해주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면 분할해주세요. 몸통은 라운디드 레탱글 툴로 그림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있는 중에 키보드 방향키 위나 아래를 조정해서 둥근 형태의 모서리 값 조정해줍니다. 위에 있는 넥 부분에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넥 부분은 한 번 더 클릭해서 진하게 만들어주세요. 기준점 움직이지 않게끔 만들어줄 거고, 얼라인 패널에서 허리전탈 얼라인 센터 눌러서 가운데 정렬해줍니다. 직선으로 사이 그어주고, 직선과 사각형 같이 선택해주고, 사각형 면 한번 클릭, 얼라인 패널에서 허리전탈 얼라인 센터 눌러서 가운데 정렬해주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눌러주세요. 레이어의 순서 알맞게 놓아줍니다. 이번에는 팔은 펜 툴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스무스 툴 이용해서 부드럽게 연결해줍니다. 손가락은 라운디드 레탱글 툴 이용해서 얇은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고, 메뉴바의 오브젝트, 인벨로프 디스트리트, 메이크 위드 와프트 선택을 해주세요. 스타일을 아크로 선택을 해주고, 밴드 부분 조정해서 라인이 될 수 있게끔 굴곡지게끔 만들어주세요. 메뉴바에서 오브젝트, 익스펜드 눌러서 확장까지 해줍니다.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확장까지 해주셔야 돼요. 복사해서 손가락의 모양,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하나로 흡수해주고 위치 알맞게 놓아주세요. 펜 툴 이용해서 면색은 없게끔 선으로만 노란색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라인으로 그려줍니다. 복사해서 놓아줄게요. 팔 부분은 같이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오른쪽의 팔도 펜 툴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곡선으로 색상이 변경되어야 되는 부분 선으로 그려주세요. 같이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손은 Alt 클릭 앤 드래그, 리플렉트 툴 더블 클릭, 버티컬 선택 OK 눌러줍니다. 아이드로퍼 툴 이용해서 색상 추출해주세요. 이번에는 소화기도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레탱글 툴 이용해서 클릭 앤 드래그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아래쪽에도 클릭 앤 드래그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미지는 같이 선택해서 얼라인 패널에서 허리전탈 얼라인 센터,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도구바에서 라인 세그멘트 툴 선택해서 Shift 눌러서 클릭 앤 드래그, 직선 그려주고 같이 선택해주세요. 얼라인 패널에서 허리전탈 얼라인 센터,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라운디드 레탱글 툴로 상단에 직사각형 그려주고 다시 한번 얇은 직사각형도 그림을 그려줍니다.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오른쪽에 있는 앵커 포인트만 선택해서 삭제, 오른쪽 눌러서 조인 눌러줍니다. 길이감 조정해주세요. 펜 툴 선택해서 선으로만 호수의 이미지를 그림을 그려줍니다. 호수는 스트로크 올려주세요. 두께감을 지정을 해줄 거고, 거친 부분이 있다면 스무스 툴이나 연필 툴 이용해서 조정해주세요. 선으로 그림을 그려준 이미지는 메뉴바의 오브젝트, 익스펜드 눌러서 면으로 확장시켜줍니다. 레탱귤 툴 이용해서 사각형 그림을 그려주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이용해서 상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는 가운데로 조정을 해줍니다. 크기 조정해서 위치에 알맞게 놓아주세요. 위쪽에 있는 부분은 라운디드 레탱귤 툴 이용해서 클릭 앤 드래그, 얇은 직사각형 그려주고, 그려준 직사각형은 메뉴바의 오브젝트, 인벨로프 디스토트, 메이크 위드 와프트 활성화시켜주고, 아크 선택해서 밴드 부분 조정해줍니다. OK 눌러주고, 메뉴바에서 오브젝트, 익스펜드 눌러서 확장시켜주세요. 아이드로퍼 툴 이용해서 각각 색상 추출해줍니다. 그려준 이미지는 같이 선택해서 그룹 지어줍니다. 위치에 알맞게 놓아주세요. 상단에 있는 한국 소박서라는 글씨를 제일 앞으로 옮겨주고 글씨 크기에 맞춰서 이미지 크기 다시 한번 조정해주세요. 이미지는 다 같이 선택해서 그룹 지정해줍니다. 메뉴바에서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드롭 섀도우 선택해주세요. 옵션 값을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끔 조정을 해주고 OK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블렌드 효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효과를 적용할 때에는 제일 위에 있는 선과 아래에 있는 색상의 선만 어떤 형태로 곡선이 그려지는지 확인을 해주고, 하얀색의 선이 앞에 있는 위치도 확인을 해줍니다. 파란색의 선의 컬러 칩 선택해 줄 거고요. 펜 툴 이용해서 형태적인 거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의 선 선택할 거고요. 펜 툴 이용해서 곡선 그림을 그려주세요. 도구바에서 블렌드 툴 선택해서 상단에 있는 흰색과 하단에 있는 파란색 선을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때 선을 너무 짧게 그렸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이용해서 조정해줍니다. 도구바에서 블렌드 툴 더블 클릭, 스페이싱의 스무스 컬러를 클릭해서 스텝스바이드 스텝스 선택해줍니다. 15단계로 설정해줄 거고요. OK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브러쉬가 지나가야 되는 부분에 선으로 그림을 그려줄 건데, 형태적인 거를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러쉬는 연필 툴 이용해서 쉽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 툴로 그림을 그려주고 어색한 부분은 수정도 해줍니다. 브러쉬는 메뉴바의 윈도우, 브러쉬 패널을 활성화 시켜주세요. 브러쉬 패널 하단에 있는 라이브러리 메뉴 클릭, 데코레이티브 스케터 선택을 해줍니다. 오른쪽 리스트 옵션 아이콘 클릭, 리스트 뷰를 선택을 해주고 버블을 선택을 해주세요. 옵션에 있는 스트로크의 두께는 2포인트로 조정해줍니다. 이번에는 심볼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려놓은 심볼은 작업창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심볼을 등록하기 전에 이미지의 크기,
설정해줍니다. 평균값으로 조정을 해야지 수정을 덜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등록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메뉴바에서 윈도우, 심볼 패널 활성화 시켜주세요. 심볼의 이미지는 심볼 패널 하단의 빈 공간에 놓아서 등록을 바로 시켜줄 거고, 네임 부분에 소방차라고 적어줍니다. 익스포트 타입은 그래픽으로 선택해주고 OK 눌러주세요. 도구바에서 심볼 스프레이트 활성화 시켜주고 오른쪽에 작은 삼각형 클릭해서 독립적으로 꺼내주세요. 먼저 스프레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심볼리즘 툴스 옵션스 팝업 창을 활성화 시켜줄 거고, 인텐시티와 심볼 셋 덴시티 부분을 3단계 정도로 조정해줍니다. 이 부분은 너무 급격하게 변화가 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OK 눌러줄 거고, 심볼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심볼 스프레이트를 이용해서 넣어주세요. 심볼 사이즈 툴 선택해서 크기 조정해줍니다. Alt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작아지게끔 만들 수 있어요. 심볼 스피너 툴 이용해서 회전시켜서 놓아줍니다. 쉬프터 이용해서 위치 잡아주세요. 심볼 스테이너 툴 선택해서 면색을 더블 클릭, 노란색 계열로 변경해줍니다. 이미지 색상 변경해주세요. 위쪽에 심볼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됐었네요. 스프레이트 이용해서 다시 한번 클릭해줄게요. 스테이너 툴 선택해서 파란색 계열로 조정해줍니다. 약간 청록색 계열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스크리너 툴 이용해서 반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상단의 글씨는 작업창에 얹어주고 전체적으로 레이어의 순서와 위치 다시 한번 설정해줍니다. Ctrl Alt 숫자 1을 눌러서 잠가놓은 이미지는 모두 풀어주고 도구바에서 렉탱귤 선택해줍니다. 빈 공간 클릭, 210에 297 사이즈로 사각형을 만들어주세요. 그려준 사각형은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to 아트보드 선택해주고 호리존털 얼라인 센터, 버티컬 얼라인 센터 눌러줍니다. 선택 툴로 작업된 모든 이미지를 다 같이 선택을 해주고 오른쪽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눌러줍니다. 클리핑 마스크 적용을 해줄 거고 필요 없는 이미지는 다 삭제해주세요. 메뉴바에서 파일, 세이브 눌러서 저장해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